아까 사실에는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이 있다. 변론주의의 첫 번째 명제에서 주장 책임은, 그다음에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는 지금 배우는 영역에서의 자백의 구속력. 변론주의의 세 번째 명제는 뭐야? 직권 증거 조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으로만 하는 거다. 그 변론주의 가면 명제 1, 명제 2, 명제 3. 누가 명제 1, 명제 2, 명제 3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일본 책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일본 교수가 뭔가 나와서 보니까 누가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이제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어. 좀 바꿔봐. 변론주의 명제 1, 명제 2, 명제 3을 좀 뭐 바꿀 만한 거 없나? 하여튼 일본 책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바꿀 만한 뭐가 없을까? 어? 변론주의 명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만 적용이 있어. 주요 사실. 그러니까 자백의 대상도 여기에만 있는 거고 요거는 자백 대상이 아니지. 그렇지? 근데 보조 사실은 증거의 신뢰성, 신빙성 이런 거와 관련된 사실이야. 아까 모녀지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가 증거의 신빙성인데 여기서 증인, 신문에 있어서와 그 다음에 서증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데 최고 많이 나오는 영역 같아. 8-90 가서 봐봐. 그 부분 기출문제 표시해준 8-90 그게 계속 나와.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증인의 경우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증언을 하면 이 증언을 믿을 건가 말을 건가 법관이 심증 형성을 하겠지. 법관이. 그럼 차용증에 뭐 기재 내용 이런 게 쭉 있는 것을 이제 서증 조사를 해서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즉 증인의 경우는 증언에 해당하는 게 이 기재 내용에 대해서 법관이 심증 형성에 있어서 믿을까 말까 이제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가지에서 무슨 차이를 내가 저번 때 한번 얘기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증인은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사람 인자 써서 사람을 정하는 신문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물어봐서 A라는 사람으로 일단 법정에 온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A의 말인 거야. A 아닌 말이 아닌 거야. A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된 거야. 그런데 서증은 여기에 뭐라고 하고 명의 누가 작성했는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등장시켰는데 이 사람이 작성한 문서인지 즉 사람으로 치면 A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민등록증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 사람 말인 거는 의심하지 않는데 차용증 작성한 사람이 채무자로 작성되어 있겠지. 예컨대. 그럼 과연 채무자가 작성했겠느냐 부분을 그냥 무사 통과시켜서 한다면 이 증언의 이 메커니즘이 마찬가지로 작동하면 되겠지. 그렇잖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겠지. 돈 빌렸습니다의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는 그 채무자 A라는 사람이 과연 작성한 차용증이냐가 여기는 한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증언과 서증의 차이 알겠어? 어? 증언과 서증의 차이. 어? 사람으로서 증언과 문서의 차용증의 기재 내용인 서증의 차이. 근데 말로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는 거거든, 실은. 어떤 차이인가? 그냥 뭐 느낌으로 한번 말해봐. 뭐가 내가 뭔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네가 받아서 소화했는지 보려고. 증인의 경우는 인증 신문 절차에서 본인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법정에 나온 사람이 A라고 확인되면 이제 그 사람이 내뱉는 증언을 판단자인 법관이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그런데 반해서 문서의 경우는 그 사람이 작성자로 등장한 그 채무자 A의 작성이 있다는 전제라면 지금 증언처럼 똑같이 둘러버리면 되는데, 믿느냐 마느냐 문제로 오면 되는데, 그 기재 내용을.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생각할 게, 과연 그 채무자 A가 이 차용증을 작성했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지. 증인에서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그 실체 아바타가 일지 뭘지 또 이상한 또 설명하려다 실패하는 건데, 그 사람이잖아. 딱 일단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지. 서증은 차용증이야. 빌렸다는 얘기는 써여 있는데, 이걸 믿느냐 마느냐 이전에 이거 의조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의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서의 경우는 증거력 8-88에 형식적 증거력이라는 이런 상황이 나와. 형식적 증거력. 그래가지고 이걸 통과해야 돼. 즉 의조되느냐 아니냐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다른 인적인 증거에서는 그냥 증거력, 자유심증주의 이거로 곧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는 증거력에서 실질적 증거력이 증거력이고 그 이전에 형식적 증거력을 한번 체크해야 돼. 형식적 증거력. 그래서 의조되느냐 아닌지 따져야 되고, 여기서 내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라고 자백한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야. 증거력에 관한 거니까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야. 원래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은 취소철회에 있어서 변론주의 적용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기속받지 않고 자백을 했더라도 취소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상황이 역전돼서 서증의 진정 성립 여부는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다. 즉 주요 사실과 마찬가지급으로 다뤄진다가 하나 물어보는 쟁점이야. 우리가 증명의 대상으로서 판단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에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법률 관계를 확정한다. 판단에 있어서 이런 건데, 이 법규와 함께 대전제로 쓰이는 게 경험칙이라고 그랬지. 경험칙. 다만 이 대전제인 법규 경험칙은 법관이 알아서 직책으로 책무로 하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변론주의지. 다만 모든 경우의 사실에 있어서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을 요때 분류하는 개념 중에 주요 사실 또는 요건 사실 또는 직접 사실, 요것만이 대상이지. 간접 사실이나 또는 보조 사실, 이 보조 사실은 증거력에 관한 사실이라고 했지. 요거는 주장 변론주의 일명제의 대상이 아닌데, 시험 문제는 뭐 갖고 계속 물어본다 그랬지? 우리가 증인과 달리 서증의 경우에는 이 증거 조사한 결과 가지고, 즉 증거 조사한 결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법관이 심증 형성을 하는 자유심증주의인데, 자유심증주의, 이때 심증 형성에 있어서 자유심증. 근데 이 서증의 경우는 증거에 있어서 심증 형성할 때 증거력이라는 심증 형성에 있어서 이 부분으로 곧바로 못 가고 형식적 증거력이라는 단계가 하나 설정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증인이라든지 다른 증거 조사에 있어서는 자유심증주의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증거력이 법관의 심증 형성 자유롭게 재량으로 한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는 건데, 서증의 경우는 그 심증 형성, 즉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법관이 심증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하나 우리가
통과해야 되냐면 그 실질적 증거력,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 증거력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증거력이라고 하는 것과 별도로 서증의 경우는 형식적 증거력, 진정 성립 여부가 통과돼야 되는 거지. 그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했지. 그럼 문서의 진정 성립은 이 증거력, 형식적 증거력, 즉 증거력에 관한 건데 그 문서를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했는데 그 작성 주체에 대해서 맞다고,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 맞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주의 적용이 없으니까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에 있어서 자백의 구속력에 의해서 자백된 사실은 이제 구속돼서 함부로 취소 처리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서 요거는 그 룰이 적용되지만 이건 변론주의에 적용이 없고 변론주의 적용이 없으니까 이 룰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시 역전돼서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해서 자백한 다음에 뒤에 가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구속력이 없다면, 자백이 구속력이 없다면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역전돼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의 구속력 때문에 함부로 취소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작동한다. 이에서 그게 시험 문제 무진장 나오는 거야. 그건 선택형에서도 나오고 사례형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쭉 그거가 저번 때 마지막 설명해 나가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으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8-24가 일단 한번 그런 이야기가 앞에서 나오네. 옆번호 8-24 보면 간접사실이 아닌 보조사실에 대해서도 자백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 등에 의해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은 주요 사실, 직접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은 변론주의 명제에 있어서 적용이 없다. 그럼 변론주의가 작동한다. 그 다음에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 자백의 구속력에 의한다면 그 뒤에 가서 자백된 사실은 함부로 취소 처리 못한다라는 8-30의 자백의 구속력 이런 거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보조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인 자백의 구속력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서 다시 반전이 되면서 문서의 성립의 진정에 대한 자백이 논의되고 있다. 문서의 성립의 진정은 보조사실이지만 진정 성립의 인정의 취소에 관해서는 주요 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요거 왜 계속 요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냐면 시험 문제 요 포인트 계속 나오는 거야. 요 포인트. 거기까지 정리하고